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번 위험물 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 방법, 그리고 운반 방법에 관한 다음의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실 내용은 자,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그다음 적재 방법, 그리고 운반 방법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물의 운반은 용기, 적재 방법, 운반 방법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은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암기해야 되겠죠. 시도지사는 운반 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 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자, 운반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는 거죠.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출입 검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조소 등의 출입 검사. 그러니까 이 위험물 제조소 등 같은 경우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사람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 보세요.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다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 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권한자가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그 권한자가 되는 거죠. 자,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입 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입니다.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자, 보시면 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 시험자에 대하여 당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탱크 시험자에게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바로 명령권자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입니다. 자, 여기도 조치 명령권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권자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교육입니다. 자, 누구에 대한 안전교육이냐?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안전관리자. 자,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 그리고 위험물 운반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네 가지입니다.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4가지예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반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자, 대상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무엇을? 안전교육을 소방청장이 실시한다는 거고요.
다음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청문에 대한 사항이죠. 자, 청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때 보통 청문을 많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청문을 실시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느냐?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 맞죠? 취소할 때.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할 때, 이런 것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바로 청문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문을 실시하는 실시권자가 누군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벌칙. 자, 벌칙도 벌금,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벌칙인데,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자,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자,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행위를 해서 자, 보세요.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서 사람을 자,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다치게 한 거죠.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벌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뭐냐면, 자, 업무상의 과실로, 일을 하면서 과실이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내용의 차이점은 뭐냐? 자, 지금 여기는 업무상의 과실로 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업무상의 과실이 아닌 겁니다. 업무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업무상의 과실인지 그 아닌지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 그 다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그다음에 예방 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탱크 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러한 경우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먼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를 운전한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를 운전한 자. 그리고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 않고 운송을 한 위험물 운송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그리고 제조소 등의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